네,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제가 말했던 포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이 조금 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저번 주 샀으니까 지금 좀 상태가 좋지 않네요. 어쨌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냥 껍질째로 드시는 분 있으실런지. 씨 부분이 있는 쪽은 좀 살살 씹어야 되죠. 이렇게 오늘은 밥은 못 먹고 간식만 먹게 되네요. 한 번씩 씨가 씹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는 이제 초등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밖에는 얘기를 드린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한 주를 가게 됐고, 이제 둘째 주가 됐네요. 둘째 주에 또 제가 오실 줄은 모르셨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이가 이번에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다행입니다 하면서, 제가 바라던 반대 7월달에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될 때,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랑 같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둘러서 또 회의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려고 했는데, 뭐 일단 너무 인원이 많기도 하고 뭐 해집고 가서만 인사드리기도 좀 그래서 그냥 이제 거기 참가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 좀 감찰하자 생각에, 그리고 저희 아이도 뭐 온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얼마나 뻘쭘하겠나 하면서 저희 아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죠. 한참 저희 아이랑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리지어서 뭐 핸드폰 게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수다 떠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눈에 보여서
제가 선생님들 다 뒤에 가 있고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앉아 있는 아이는 얼마나 적적하겠나.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래서 말이라도 좀 걸어주자 싶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말을 걸어줬어요. 한 명은 뭐 본래 조용한 친구라서 그렇게 이제 그 외로움을 조금 그냥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걸었을 때 뭐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얘기는 하진 않았고, 그리고 또 외로워 보이는 애 딱 보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걸었죠. 여기 같이 뭐 다니는 형제 없어? 물어보니까 누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외로워 보이는 그 여자애. 아, 이렇게 형제 남매였구나 하면서 그래 하면서, 너는 악기 안 좋아해? 하니까 그 여자애가 악기를 잘 다뤄요. 그래서 너는 동생인데 악기 안 좋아해? 하니까 악기는 못 다루고 안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게임 좋아해? 물어보니 총게임 좋아한다고. 이모는, 선생님은 그 카트라이더 같은 그런 경주 게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고 이제 이름을 봤죠. 그리고 그래 잘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칭찬해 주었고, 또 앞에 한 명의 또 외로워 보이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체구가 좀 작아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거니까, 너는 뭐 교회에 다니는 형제 없어?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요 밑에 이제 유년부 다니면서 여기 올라왔니? 아니면 뭐 다른 데 있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더 그 친구에게 외로움이 더 증폭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는 천천히 사귀면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사실 선생님도 친구가 없단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어쨌든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다 얘기를 해주니 이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선생님들이 이제 웅성웅성 기도하실 때는 또 조금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고 그렇게 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해산하고 제가 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렇게 대면하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건의할 때 도와주셨던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봤을 때는 좀 친해진 듯 하다가 저번에 봤을 때는 그냥 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오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원래 해가 끝나는 그 다음 주 첫째 주 말고 이제 둘째 주에 이제 갔었을 때는 저에게 좀 뭔가 좀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잡고 손을 잡았나요? 그래서 반갑다고 이렇게 또 흔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저번 주에도 왔었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선생님께서 원래 때 했던 그 건의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놀이동산을 간다. 놀이동산을 가니까 같이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저는 가을에 저번에 뭐 사과 따러 갔었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놀이동산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좀 그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항상 뭐 건의할 때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 제가 없어지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건의 시간이 좀 허전한 거죠. 이제 이런 좀 뭔가 인상이 굉장히 깊은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건의도 이제 없어지고 뭐 좀 평화롭죠. 평화롭게 그렇게 무난하게 오다가, 또 제가 저번 주에 첫째 주에 갔었을 때도 뭐 설마 건의를 하겠나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서는 뭐 거기에 이제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뒤돌아서고 왔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래도 건의 내용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니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저랑 부딪혔던 옛 부장님께도 좀 인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자고 했던 그 선생님은 굉장히 좀 그냥 편하게 저를 좀 요즘에 대해 주시더라고요. 뭐 저를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고 했었었는데, 정말 첫째 주는 저보고 막 선크림 발라라고 그분께서는 굉장히 옷도 잘 입으시고 좀 패션에 감각이 있으셔서 머리도 막 자주 바뀌시고 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막 선크림 좀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발랐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하면서, 저는 술남이 여인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머리핀, 제가 항상 고무줄 이렇게 묶고 가니까 머리핀을 본인이 이제 딱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저보고 이제 머리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네 하면서 머리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핀을 2개가 더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골라라고, 요 핀이 이게 볼륨도 살고 좋다고 막 그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저는 뇌물은 안 받아요 하면서 이렇게 좀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거 뇌물 아닌데 하면서, 내가 뭐 이거 줘서 뭐 뭘 얻으려고 하면서 아무거나 원하는 거 가지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감사하다면서, 제 머리가 이제 그래도 밝은 갈색이라서 검정색 할게요 하면서 제가 또 받아왔네요. 모르겠어요. 뭐 그것을 뭐 다른 선생님 주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모여서 주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준비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선생님은 그래도 저를 진짜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나, 한 번의 단칼의 거절에도 마음을 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절을 계속 하면은 계속 거절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거절을 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면 그게 네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다른 것으로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좀 그 선생님이랑 같은 마음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현 부장님은 잠깐 여름 성경학교 때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를 좀 어려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좀 하고,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인사만 하고 인사를 그냥 잘 했죠.
잘하고 아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도 뭐 좀 친한 사람만 이렇게 또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또 교회라는 곳은 불편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곳이기 때문에 아 참 청년들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청년부에게 좀 이렇게 눈을 돌렸어요. 청년들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냥 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아주셨고, 제가 이상하게 청년 중에서 한 분이 좀 저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좀 어려워하고 있었고, 뭐 인사를 해도 인사 잘 받아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어찌 보면 손가락에 가시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결국에는 어디 먼 지방으로 이렇게 직장 때문에 가셔서 올 수 없는 상황이셨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불편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셨던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그분께서 또 저를 엄청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저도 여름 성경학교 때 좀 받았었는데, 하나님은 뭐 친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뭐 인사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불편해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좀 선을 베풀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뭐 인사할 기회도 없고 해서 인사를 안 했죠. 안 했고 그냥 슥슥 지나가시길래 인사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공과 시간에 저는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공과를 들었었죠. 저희 아이랑 같이 공과를 들었는데, 이 또 공과 시간에 뭐 책 뭐 이렇게 뭐 풀 이런 거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가서 주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께서 테이프를 이렇게 좀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저에게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 부장님께서 당황하시더니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별로 테이프를 나눠주게 되었고, 그 테이프를 이제 수거할 때 그 불편했던 선생님이 거기 좀 뒤편에 앉아 계셨는데, 원래는 내가 그 자리에 놔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 보여서 앞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어서 다른 곳에 놔두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대면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테이프를 수거한 것을 이제 캐비넷에 넣으려고 이제 더 가까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좀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불편한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에게 아직까지는 호의를 베푸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 항상 앉아 있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름을 여쭤봤는데, 제가 어쨌든 뭐 그 캐비넷에 넣으러 가는 길에 이제 얼굴은 막 그렇게 대면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이제는 이제 인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오는 인상도 아니었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불편해 하던 선생님이 서 있으셨는데 그 말을 딱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귀가 좀 열려 있으시구나, 진짜 아니면 씹어버리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저를 도와주시는 청년 선생님은 막 옆에서 제가 뭐 테이프 넣는 거 그걸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다 넣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테이프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그 청년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넣고, 문을 그 선생님이 한쪽 닫고 제가 한쪽 닫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손맞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손이 맞는 선생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과자를 대놓고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했죠. 하나님, 이게 시험입니까? 이게 제가 나서야 됩니까? 아니면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왠지 또 오늘 또 간식을 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험 안 들기, 그 친구가 스스로 정리하게끔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거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고, 여전히 이제 간식을 좀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애들에게 갖다 주는데, 일부러 그 친구 근처에 갔습니다. 갔는데 너희 성경책 가져왔어 하면서 드림이니까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놓고 먹는 친구 옆에 숨겨서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사소한 그런 본인이 있었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야 간식 맛있겠다 하면서 일부러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고 이제 설교가 시작되었고, 또 눈치를 보면서 막 간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과자 이렇게 들이붓는 그런 신용은 없었고, 젤리를 이렇게 좀 몰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심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옆에 또 부감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해서 뭔가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오랜만에 교회를 가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반가워서 간식을 좀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아이에게 줬는데, 그냥 선생님이 줬다가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가방에 넣고 계셨는데, 그래서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막 설교 시간에도 뭐 이렇게 질문란에 막 답을 적는 그거를 저희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막 이렇게 손 들어야 할 때 손 들면은 뒤에서 선생님이 손 같이 이렇게 들게 하고, 예전에 정말 변화받은 모습, 그걸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했는데, 결국에는 공과 시간에 과자를 가방에서 이제 꺼내셔서 애에게 줘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공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과자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떻게 공과 시간에 새 친구 오면 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과하면서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설교할 때 과자를 먹는 그 친구를 굉장히 좀 경계하고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내 아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공과 안 하려면 저 뒤에 있어 하면서 저 뒤에 구석에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듣더라고요. 구석에 저기 뒤에서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으니 그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고 안 돼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기서 꺼내놨는데 다시 저기 넣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불러서 막 열심히 옆에서 과자를 먹었죠. 그랬더니 막
다른 아이들 집중도 안 되고 막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얘들아 하면서 사과도 하고. 가끔 한 번씩 그 담임 선생님께서 약간 시험 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적인 거 아니고 아주 가끔씩. 그래서 제가 제 상한 마음을 그분에게 말해서 좀 사과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좀 무탈한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께 이제 담당 선생님이 되었고, 무탈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이번에 오랜만에 와서 이제 공가를 듣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만 오면 되니까 저는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당연히 뭐 이건 초등부니까 저 빠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 아이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나는 선생님들이랑 교제하고 싶어서 온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시험이 들기는 좀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이 들었네. 첫째 주랑은 다르게 둘째 주가 좀 그래도 뭔가 담대함을 좀 주셔서 그런지 아이도 같이 가기도 했고, 뭔가 인사하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그래도 저희 아이 신경 써주시고 저도 신경 써주시고 참 고마운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 직장에 저희 그 초등부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도 뭐 거기 뭐 직장 가도 보고 교회 와도 보니까 또 괜스레 또 말도 또 제가 걸어 드리고 막 그래도 좀 친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선생님이 얘기가 많으셔서 한 번 또 얘기 들어주시면 재미있으시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니 그래도 예전에 직장 다니기 전보다는 많이 친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제가 원래 서류를 이제 제가 직장에 서류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확인하게 되면 틀린 게 분명히 있는데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팀으로 이뤄서 서로 이제 각 상대방의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분명 이제 파일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 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본래 좀 답장이 늦으시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직장 가서 인사하면은 바로 인사하고 뭐 얘기 트고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답장이 굉장히 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으시길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일찍 처를 하게 됐고, 이제 파일을 이제 다른 선생님께 그 파일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선생님께 드려야 되니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처를 할 건데 혹시 그 검토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바쁘고 막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아이 때문에 바쁘고 그래갖고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를 할 거라서 뭐 천천히 보시고 뭐 말씀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뭐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좀 편안하게, 어차피 철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철을 제가 했고 그 파일을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다른 선생님께
보내드렸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파일을 담당하시는, 제가 처음에 서류를 배웠던 선생님이죠. 폐허가 이제 다른 선생님이 돼버리니까 그 최종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월요일날 직장을 갔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파일이 철이랑 이제 폐허를 다 해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은 다 했는데 폐허는 이게 다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하지를 않았잖아요, 폐허 자체를.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천천히 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된다 했는데도 뭐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제가 폐허는 그 선생님께서 좀 아프시고 바쁘시고 막 그러셔서 제가 미리 이제 철을 하고 파일 보내드린 겁니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좀 그 사정이 있으셨다고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담당해야 할 학생이 와서 얘기가 끝나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저에겐 시험이 되더라고요. 거짓말 하기도 그렇고 폐허를 다 해서 보낸 겁니다 하기도 굉장히 거짓말 같더라고요. 폐허를, 저는 제 거를 폐허 받지 못했는데 폐허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솔직하게 말했던 게 더 좀 화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는 좀 낙심이 됐는데 화근이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잘못한 격이 돼버려서 좀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가 돼서 이제 그 최종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길래 청소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청소하는 것에 이제 두 선생님이 나가버려서 한몫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그냥 뭐든 이해 안 되는 뭐 상황이든 제가 네 하고 뭐 얘기를 들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리를 해버렸죠. 조금 이거 청소 많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이랑 소통할 때는 굉장히 좀 제가 수긍해주고 좀 장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 서류 이후로 갑자기 그렇게 이제 또 뭔가 하나 더 덤이 와버리니까 제가 그때는 내 입장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드리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이제 뭐 그 청소기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스 나오면 박스 정리하고 분리수거 이제 캔이랑 비닐 하는 거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마음의 소리를 드렸지만 뭐 그 선생님께서 당황하시면서 뭐 겸사겸사 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일단은 싫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또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정리해 주시겠지 싶어서 제가 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싫은 티를 내서 그런지 하시다가 어려우면은 또 조정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일단은 확정이 되기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집에 와서 생각하니 좀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보통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아이들 하원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 저 아이 막 데려다 주면 제가 청소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막 학부모가 안 오는 아이는 계속 기다려줘야 되니까 청소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저랑 같이 청소하는 선생님께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떠밀었는데, 제가 하는 그 일 플러스 이제 분리수, 그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이제 뭐 방마다 다 정리하고, 이제 홀에 있는 거 정리하고, 화장실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뭐 청소기 그 넓은 데를 청소기 다 밀고 쓰레기까지 제가 이렇게 담으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아니, 시간만 주시면 할겠는데 선생님들 다 퇴근하신다고 바쁘셔갖고 제가 막 헐레벌떡 청소하기가 너무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복잡하고 안 해본 일이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이게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또 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되고 쉬울 수도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도 뭐 좀 그 선생님께도 참 순종을 못한 것도 죄송스럽고 좀 그런 마음 좀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서류를 제가 좀 그 날에는 제가 이제 답장을 받아야 할 선생님께 제가 보냈죠. 보내서 원래는 뭐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서류가 표 안 한 걸로 이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직접 톡을 보냈죠. 선생님, 제 서류 그냥 훑어보셨어요 하면서, 선생님 오늘 뭐 아프셨는지 수업에 안 보이셨더라고요 하면서 제 서류 혹시 살펴보셨는지, 혹시 뭐 수정할 거는 없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 하루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출근을 이제 어제는 안 했으니까 무조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제가 본래는 뭐 저의 수업 방은 아니지만 그 그룹방에 들어가서 뭐 책이라도 가져오고 의자라도 가져오고 뭐 아니면은 좀 필요한 것들 좀 가져오고 하는데, 답장도 없고 이러니까 또 뭐 들어가서 인사하고 막 얼굴 마주치기가 좀 싫은 거예요. 싫어서 일부러 이제 그룹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부딪히기는 했습니다. 부딪히기는 했는데 바깥에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좀 이렇게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시선을 저에게 돌리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좀 돌발 행동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하면서 돌아섰는데, 제가 분명히 이게 톡은 본 것은 있는데 답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이거는 뭐죠? 하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솔직히 뭐 직장에서 직원이 이렇게 일 때문에 카톡을 주면은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루를 건너뛴들 할 수 있는데, 직장에 와서도
마주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그렇게 이제 바깥에서 막 일부러 막 얼굴 마주치려고 막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진 않고 저도 좀 시무룩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학생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굉장히 시무룩해 있었는데 또 저희 학생이 굉장히 또 이 표정이 굉장히 인자하더라고요. 인자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내준 과제를 밀어내지 않고 굉장히 뭔가 순탄하게 이렇게 수업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웃어주고 본래는 화요일쯤 되면은 이제 눈이 뭔가 이렇게 긴장이 돼버린 거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선생님의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이렇게 넘는다 듯이 뭐 그런 행동을 취할 애인데 그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자주 웃어주고 뭔가 얼굴 표정도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복잡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네요. 저도 너무 그 선생님 일 신경 쓰지 말고 이 아이에게 집중할게요 하면서 굉장히 좀 저랑 집중을 잘 했죠. 수업에 집중을 잘 하고 저도 잠시 그 어려움을 좀 내려놓고 집중을 하고 그래도 뭐 제가 뭐 한 번씩 부딪힐 때 선생님 그 톡 보셨어요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고 뭐 아무리 제가 뭐 톡을 드린들 뭐 물어볼 때까지는 톡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좀 계속 되묻는 그런 말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이랑 이제 퇴근 시간에 몇 번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표정이 굉장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이 없는데 어떡하겠나. 그 담당 선생님께서는 폐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을 받아 쓰셨으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지간히 좀 저도 기다리다가 이제 그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의 이제 파트너는 대답이 없으시니까 선생님 폐허 끝났어요. 끝났어요가 아니고 끝냈어요. 제가 끝낸 거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끝냈고 수정할 것은 그 선생님이 따로 말씀 없으시네요.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좀 다음부터는 좀 폐허가 안 될 사항이면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지. 뭐 사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저희 가게에 샴푸대 그 자리가 굉장히 아이들이 앉을 만한 자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되게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샴푸대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샴푸대를 없애고 뭔가 이제 들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소파도 좀 꺼내고 해서, 제가 이제 세탁기가 이제 바깥에 있어서 그냥 소형 세탁기를 좀 안에 들일까?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좀 사서 이렇게 2인석 앉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네. 돈이 부족하네. 지금 뭐 나라에서도 돈 받고 있고 그 직장도 다니지만, 그냥 뭐 한 번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한 번 정도 노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그게 안 돼서 뭐 세탁기 사고, 그리고 싱크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싱크대도 바꾸고 싶다. 근데 돈이 없네.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었고,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소파랑 샴푸대를 이제 버리면서 여기 있는 기구들을, 이 미용 기구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팔아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창 장사했을 때 손님께서 제발 좀 당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잘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당근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되었고, 당근을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제 제가 너무 이거 일단은 사진 찍고 올리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건 아닌가? 계속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뭔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짬짬이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무조건 드리겠다 하면서 가격을 정하고 좀 싸게 드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당근을 올렸죠. 올린 주에는 두 분이 이제 뭐 연락을 주셨는데, 전혀 기구에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구 뒤에 찍힌 이 냉난방기가 얼마 파는 거냐면서 물어보시고, 기구는 다 했는데 저기 부속 재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 함만 필요한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다 기구 구매하시는 분만 드리는 건데, 자꾸 이제 미용실 폐업을 해서 뭐 괜찮은 롯도 있나 궁금하다 하면서 계속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끊었죠. 끊고, 이거는 기구 사시는 분만 드리는 건데, 혹시나 저게 이제 정리함이 남으면 그때는 따로 연락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함은 정리함은 그냥 거저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 주를 보냈죠. 주말쯤에는 이제 연락이 없는 것 같길래 이거 진짜 힘들다. 한 달 되어도 만약에 이게 기구 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정리함을 좀 필요했던 사람에게 그냥 필요한 부속 재료는 다 좀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월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이 되니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기구를 좀 보고 결정해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확인하시고 불 들어온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이제 한번 찾으러 가보겠다고 들리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시간을 잡았고, 이게 딱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딱 감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말 사람이다, 아니면 정말 살 사람이다. 근데 이분은 왠지 좀 뭔가 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사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다고 괜히 호두값 떨다가 안 사면은 실망만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이 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시간을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약속 시간에 맞춰서 진짜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자 두 분이셨는데 좀 얌전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신고 들어오세요 하니까 벗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스타일이 FM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긴장을 좀 하셨길래, 제가 이제 영업은 정말 뭐하는데 영업 마인드로 갔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기구를 이제 막 손 꼽아서 미리 이제 롯데를 꼽아놨죠. 꼽아서 본래는 손님이 와서 이제 꼽아서 이제 불을 확인하려 했는데 저희 오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네가 먼저 꼽아보고 손님 왔을 때 한 번 더 꼽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미리 확인을 했죠. 다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꽂아놓은 롯들을 이제 전원만 키니까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혹시 이 기계 만져보셨어요? 요거 누르면은 모지 선택하고 시간 조절하고 영업사원이 돼서 막 하나 팔려고, 이거 그냥 로또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로또 하나가 하나에 이 정도 가격인데 이만큼이면은 괜찮다 하면서 막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열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기구, 이 기구죠. 이 기구도 막 켜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1년 정도밖에 안 써서 거진 새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흠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약간 돌아갈 때 열에서 약간 냄새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켜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면서 거짓말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긴 그런 또 말을 또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폐업한 지는 이제 1년 돼서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에 한번 키고 했었었는데 좀 한동안 안 켰다. 그래서 이제 좀 나는 냄새인 것 같고, 그리고 미용을 했을 때는 손님들이 뭐 냄새 때문에 불편해 한 적은 없었고, 어차피 미용을 하고 파마를 하면은 냄새가 파마약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상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냄새에 민감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뭐 이 장소가 복음의 당연한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기계를 만지다가 갑자기 질문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기구를 놔두고 미용을 왜 그만두시냐고 얘기하시길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소명을 받아서 뭐 미용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랬지만 제가 일단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기계를 만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게 이게 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안 다닌다 하시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뻘쭘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좀 불편하게 되셨구나. 복음이 불편하셔도 물건은 괜찮으니 좀 샀으면 좋겠는데 바로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복음은 복음이고 일단 열심히 영업을 했죠.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된다. 이 물건 구입하시면 드린다 하면서, 저는 어차피 미용을 안 할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뭐
뭘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들 돌보고 뭐 여기 공부방도 하고 뭐 여기 교회 사무실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원래 소명 받으면은 좀 뭐랄까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미용을 계속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죠. 공부방 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분께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듣다가 이제 계속 뭐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용을 이제 겨우 10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사시는 분께서는 이제 40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더 대단하시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용 정말 좋아서 재밌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전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혹시 정말 재밌어서 하시는 거냐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사면은 저희가 이제 차가 없어서 운반하시는 분을 불러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천천히 가져가도 되겠냐고 얘기하시길래 괜찮다고, 뭐 어디 이동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안 팔려도 이 기계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편안하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얘기를 드리니 그 두 분께서 마음이 억수로 되게 열리셔서 그 뭐 명함이나 좀 줘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줬고, 걔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날 저녁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렸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복음 들었을 때는 좀 얼어 있으셨는데 또 뭔가 이렇게 수상한 느낌 없이 그냥 열심히 영업하고 좀 드리겠다 하니까 마음이 좀 열리셔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하나님 나쁘지 않았는데 안 한다고 연락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약간 FM적이셔서 시간도 잘 맞추시고 이 신발도 잘 벗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설마 연락 안 오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당근이 이렇게 빨리 팔리나?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 달 걸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미용 재료상에 그냥 넘겨야 되나? 좀 더 싸게 불러서 다
그냥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조금 지나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려운 상황 낙심될 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는 정말 지체치 않고 도와주시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겠다고 얘기하고 운반하실 때 이제 연락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 쓰시는 물건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가져가고 싶은 걸 가져가세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판도 뜯어야 되는데 근데 딱 그 금액이 싱크대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뭐 테이블 몇 개 두면 딱 떨어질 만한 금액입니다. 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고 하면 딱 떨어질 금액이라서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 꿈이 이제 정말 어머니께서 터를 이제 빌리셨는데 그 터가 이제 너무나 이제 벌레들로 가득 차고 형편없는 터였는데 그게 이제 친구가 자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 터가 정말 좋은 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터가 나중에는 이제 경고한 이제 교회가 됐고 그 친구는 이제 헌금을 직분을 맡는 그런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돈을 들고 이제 은행 가셨고 분명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께서 한 날 저에게 빚 얼마나 갚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지금 그래도 조금 갚기는 했는데 1년을 이자랑 내고 이제 4년에 이제 원금이랑 같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껑충 뛴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줄이려고 좀 초반에 나라에서 지원받고 했을 때 막 거기에다가 빚 갚는 데다가 막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빚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의 이제 이자를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예상했던 그 금액만큼은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 줄어들었겠지만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제 2년째로 넘어가는데 이제 원금이랑 같이 갚으려면 좀 부담이 있는데 지금 도저히 지금 뭐 얼마 갖고 할 처지가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한 50만 원 정도 도와주셔서 아이고 내가 50만 원을 빚 갚으려면은 터무니도 없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 아이들이랑 같이 뭐 노는데 거기에만 뭐 얼마 쓸 뿐이지 뭐 몇십만 원은 갚을 수 없는데 어머니가 주시더라고요. 주셔서 당연히 받았습니다. 엄마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잘 쓸게 하면서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엄마 돈이다 하면서 그렇게 빚을 갚고 굉장히 또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했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찌 보면 이 물건을 사게 해주셔서 팔게 해주셔서 또 그 받은 금액으로 또 좀 이렇게 약간의 인테리어를 뭐 거창하진 않겠죠. 뭐 조금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학교에 또 개별화 교육 상담이 있어서 이번에 또 담임 선생님이랑 동반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뭔가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그냥 얼굴 보고 안부 전하고 그런 상황에 또 뭔가 이렇게 저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상담 전날에 저희 아이가 굉장히 큰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이제 본인이 천국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학교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저에게 했었었고, 제가 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이가 교문 나갈 때까지, 일찍 조퇴를 했지만 교문 나갈 때까지 일단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막아버리게 됐고, 그게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 세계에 알리라 그런 이사야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험을 받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학교에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뭐 퇴출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또 어떻게 넘겨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아이가 막 선생님에게 자꾸 천국 가야 돼요 하면서 실랑이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일단은 회개를 하자 하면서 기도를 시켰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제가 자꾸 기도 얘기를 했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불안하길래 그만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고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써라 엄마에게 하니까 편지는 쓰지 않는데 칠판에다가 썼대요. 엄마 저랑 함께 천국 가요 하면서 그렇게 쓴 거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저 글씨가 뭔가 하면서 보니까 위에는 수학 그 분수 그 식이 있고 밑에 이제 엄마 하면서 엄마랑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나? 암튼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뱉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말씀드렸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할게 하면서 말하지 마라고 제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안 통한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저에게 선생님께 얘기해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제가 말씀 꺼냈죠. 너는 그 아이가 죽기 싫다고 막 그렇게 이제 칭얼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 네가 고작 13살인데 60대 할아버지도 죽는 것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네가 왜 하루하루에 소중하지 못하고 죽음에 두려워서 그렇게 네가 해야 할 도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아이가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자꾸 뭐 천국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길래 학교에서 얘기하면은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하면서 선생님도 저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아이에게 했대요. 그거 죽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면 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선생님께서도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좀 아이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제가 일단 그날은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오늘 상담 열었을 때는 또 어떤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입을 벌려주실까,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이,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지만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가는 곳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에 갇히신 분이 아닌데, 학교에서 하나님을 뭐 법적으로라든지 뭐 하나님의 말을 거부를 한다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종교적 침해라고도 하지만 복음이 곧 삶이고 천국이고 내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거부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분명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나님 얘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정말 하나님 이치에 어긋나는 그런 뭐 교과 아니면 선생님의 경험 이런 것이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도 이제 발언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 타이밍이 있다. 그때 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뭐 하나님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저 인생 자체를 이제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좀 그런 얘기가 언급되면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긴 시간을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